불면증이나 생체 리듬 장애를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이 멜라토닌이 만성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가능성을 밝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국립암센터 명승건 교수님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전문 분야는 메타 분석이고요. 근데 그거 하려면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한 1년, 2년 좀 배워오면 훨씬 더 좋은데 개업했다가 망했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상황은 안 됐고 네. 제가 한 2년 정도 독학을 통해서 공부를 했죠. 우선 연구 결과가 굉장히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네. 멜라토닌이 그 만성 통증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훅 들어오네요. 네, 결과부터 말씀해 주세요. 결과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멜라토닌이란 게 일종의 호르몬인데 맞아요. 뇌에서 분비되는 거거든요. 수면과 각성, 즉 자고 깨고 생체 리듬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이죠. 수면장애 혹은 불면증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통증까지 감소시켜주냐. 그러니까요. 네. 그게 궁금해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멜라토닌 수용체가 그 통증과 관련한 신경계도 또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멜라토닌 수용체를 자극하게 되면 통증을 완화시키는 항통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거 말고도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어요. 이제 염증이 있다든가 조직이 손상이 있을 때 이 항산화제로 인해서 그 염증이나 조직의 손상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통증도 줄여줄 수 있다는 가설이 성립하게 되죠. 선생님, 근데 어떤 계기로 이 연구를 진행하시게 되셨어요? 이거 제가 한 연구는 개별 임상시험을 제가 직접 수행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개별 연구를 종합하는 거죠. 좀 더 이제 자세히 얘기하면 같은 주제로 시행된 지금까지 나온 전 세계 연구 결과를 종합을 해서 양적으로 합치는 연구죠. 그 연구를 메타 애널리시스, 메타 분석이랍니다. 여기서 메타라는 거는 초월한다는 의미예요. 네. 각 개별 연구가 1단계 수준이라고 보면 그 개별 연구들을 다 끌어모아서 종합하니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초월했다, 메타, META. 그래서 메타 분석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이번 연구는 총 몇 편의 연구 결과를 모으신 거예요? 네. 임상시험. 그것도 무작위, 위약대조군, 비교 임상시험. 그 임상시험만 모아서 최종적으로 30편 임상시험을 30편이요? 종합해서 멜라토닌을 투여한 군이 가짜약을 투여한 군보다 좀 더 통증 감소가 있었냐 없냐 그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소했어요, 그러면? 네, 해보니까 급성 통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만성 통증 같은 경우는 5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하니까 효과가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효과를 우리가 얘기할 때 통증의 그 스코어를 보통 통증 점수를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 통증 점수란 게 연구마다 사용된 그 스케일이 다를 것 같아요. 척도라고 보통 얘기하죠. 다 달라요.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10점 만점이 될 수도 있고 뭐 20점 만점, 뭐 5점 만점, 5점 만점, 네. 100점 만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메타 분석을 해요? 평균값을 내요. 그때 필요한 게 이제 바로 표준화된 평균차라는 개념이 있어요. 보통 0.2에서 0.3 정도 되면 약간의 두 그룹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0.23 정도 되면요? 0.2나 0.3. 0.5 정도면 중간 정도 이상으로 차이가 난다. 어느 정도 이상. 크다. 네. 0.8 이상이면 상당히 많이 차이 난다. 이렇게 코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기준을.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논문들을 종합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만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뭐 0.6 정도가 났으니까 그 정도도 굉장히 큰 중간 차이 이상 아닌가요? 그 정도로 좀 차이가 났던 거죠. 그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연구에서는 30편의 임상시험을 다 종합을 했는데 네. 만성 통증을 연구한 논문도 있고 급성 통증을 연구한 논문도 있는데 만성 통증에 있어서는 5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했는데 가짜 액이랑 비교했을 때 통증 효과가 확실히 차이가 있었고 또 질적 수준이 높은 연구도 다시 모아서 해봤더니
거기에서도 의미 있게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만성 통증을 조절하는데, 즉 줄이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일단 제시를 했다. 이 정도 수준이죠.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네. SCI 저널에 실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선생님? 네. 네. 그러면 선생님, 네. 저희가 앞으로 더 필요한 연구는 무엇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연구가 물론 총 30편의 연구를 종합을 했지만 그 네. 안에서 만성 통증을 연구한 거는 불과 5편에 불과해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비교 임상시험이 좀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효과가 없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해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 현재는 가능성만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로 인해서 통증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이거를 꼭 먹어야 되는가? 아직까지는 권장하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하죠. 네, 선생님 오늘 좋은 연구 소개해 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연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